자, 이번 시간에는 기후변화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연적 요인이라고도 하는데요. 다른 말로 천문학적 요인이라고도 합니다. 자, 왜냐하면 인간이 또는 생명체가 주체할 수 없는 그러한 요인들로 인해서 지구 기후가 변화하기 때문이죠. 자, 이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파트는 아마 기말고사 내용 중에 두 번째로 어려운 내용이니만큼 좀 천천히,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내용들을 차분하게 이해하면서 넘어가시는 것을 추천하겠습니다. 빙하 속에 들어있는 온실기체,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라든지 메테인의 양을 보고 당시 기온 변화를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온의 변화는 10만 년 단위로 했을 때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고 있죠. 즉 10만 년에 한 번씩 간빙기가 오고 있습니다. 사실 신생대를 기준으로 봤을 때 빙하기 기간이 간빙기 기간보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깁니다. 그러면 왜 10만 년에 한 번씩 이렇게 따뜻한 시기가 올까요? 그것은 지구 외부의 원인이 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맨 처음으로 얘기했던 과학자가 바로 세르비아에 있던 밀란코비치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번 파트 내용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야 될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북반구에서 봤을 때, 즉 북극 방향에서 봤을 때 지구의 자전 방향은 시계의 반대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림처럼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하루에 한 번씩 자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차 운동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지구의 자전축이 역시 뱅글뱅글 도는 운동을 말합니다. 세차 운동의 방향은 역시 북극 쪽에서 봤을 때 자전 방향과 반대로 나타납니다. 즉 시계 방향이죠. 자전축도 조금씩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다는 점 그림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현재 지구의 모습, 태양의 모습, 이것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 오른쪽 아래와 같습니다. 즉 태양과 가까운 시기가 있고 먼 시기가 존재하는데요. 태양과 가까운 시기를 근일점, 먼 시기를 원일점이라고 합니다. 현재 지구는 근일점일 때, 즉 태양과 가까울 때 북반구는 겨울입니다. 그래서 자전축이 북반구에서 태양을 등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반대로 원일점, 그러니까 태양과 멀리 있을 때 여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전축이 북반구의 경우 태양 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현재 기본적인 지구의 상태다라고 알고 문제, 상황에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빙하 시추코어의 자료를 분석해보면 최근 80만 년 동안 지구의 기온은 약 10만 년의 일정한 주기로 오르내림을 반복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세르비아의 과학자 밀란코비치는 세 가지 가설을 내세웠는데요. 세차운동, 지구 자전축 기울기, 공전궤도의 이심률 변화에 따라 지구 기온이 달라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 가지 요인과 태양 흑점의 변화 등 지구 외부의 요인이 기온을 어떻게 달라지게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구는 타원 궤도로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과 가까운 시기인 근일점과 태양과 먼 시기인 원일점이 나타납니다. 자전축 역시 공전 궤도축에 대해 23.5도 기울어져 있는데요. 근일점에서는 북반구 기준 태양을 등진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어 북반구의 계절은 겨울입니다. 실제로 근일점일 때 날짜는 1월 3일경입니다. 반대로 원일점에서는 북반구 기준 태양을 향하는 방향으로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고 날짜는 7월 3일경입니다. 이때 북반구의 계절은 여름입니다. 자전축의 방향과 기울기, 공전궤도의 이심률은 매 순간 달라지며 지구 기후를 변화시키는데요. 각각의 주기가 있어 지구 기온 역시 주기성을 띱니다. 자, 먼저 지구 자전축 방향의 변화입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세차운동이라고 설명했었죠. 세차운동은 팽이가 돌고 있을 때 거의 죽어가는 팽이의 경우 그 팽이의 회전축이 조금씩 이동하면서 천천히 돌고 있는 그러한 운동을 의미합니다. 지구도 자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전축이 마치 팽이의 회전축처럼 천천히 돌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북극에서 바라봤을 때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죠.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26,000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면 현재와 반대 방향으로 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13,000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북반구의 경우 근일점에서 겨울, 원일점에서 여름입니다. 하지만 다른 조건의 변화가 없이 13,000년의 시간이 지나면 자전축의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북반구의 경우 근일점에서 여름, 원일점에서 겨울이 됩니다. 태양과 가까울 때 여름이기 때문에 현재의 여름보다 온도는 높아지게 되지요. 반대로 태양과 멀어졌을 때 원일점이 겨울이 되기 때문에 현재보다 겨울의 온도는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와 다른 조건이 동일하고 자전축의 방향이 달라지게 된다면 북반구의 경우 기온의 연교차는 커지게 됩니다. 자, 남반구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남반구는 현재 근일점에서 여름, 원일점에서 겨울입니다. 그런데 자전축 방향이 달라지게 되면 근일점에서 겨울, 원일점에서 여름이 됩니다. 즉, 여름철에 태양과의 거리는 멀어지고 겨울철에 태양과의 거리는 가까워집니다. 그러면 남반구는 기온의 연교차가 작아지게 될 테지요. 자, 여기 왼쪽에 그림을 보게 되면 아까 말한 세차 운동이 나와 있습니다. 자, 현재 지구의 자전축 방향에 북극 쪽에 있는 별은 북극성입니다. 폴라리스죠? 그런데 13,000년이 지나게 된다면 지구의 북극 방향에 위치한 별은 직녀성, 베가가 됩니다. 이것은 지구의 자전축이 천천히 회전하고 있기 때문이죠. 다른 조건들이 변하지 않았을 때 13,000년 후 북반구의 경우 근일점일 때 여름, 원일점일 때 겨울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보다 기온의 연교차는 커지게 되지요. 돌고 있는 팽이를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는 지면과 수직한 축을 중심으로 돌다가 쓰러지기 직전에는 축 역시 회전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지구도 자전하면서 마치 쓰러지기 직전 팽이처럼 자전축도 큰 원을 그리며 돌고 있습니다. 이를 세차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세차 운동의 방향은 지구 자전과 반대 방향으로 북반구 방향에서 바라본다면 시계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지구 자전축이 큰 원을 그리는 데는 26,000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즉, 세차 운동의 주기가 26,000년이라는 말이지요. 지금과 자전축이 반대 방향을 가리키기까지 걸리는 시간 간격은 주기의 절반인 13,000년이 됩니다. 다른 조건들이 같고 자전축만 지금과 반대 방향이라면 근일점에서 북반구는 여름, 원일점에서 북반구는 겨울이 됩니다. 그러면 초기 상태일 때보다 여름철 온도가 높아지고 겨울철 온도는 낮아집니다. 이는 기온의 연교차를 크게 하는 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일점에서 남반구는 겨울, 원일점에서는 여름이 되므로 남반구는 지금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작아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요인입니다. 지구 자전축의 경사각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 보통 21.5도에서 24.5도 사이의 경사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23.5도의 각도를 가지고 있죠. 이때 자전축 경사각이라는 것은 공전궤도의 수직축에 대한 기울기입니다. 그러니까 공전궤도면의 수직축에 대해서 23.5도 기울어져 있다라는 얘기죠. 만약 자전축의 기울기가 현재보다 증가한다면 여름철 태양 고도와 낮의 길이는 증가합니다. 반대로 겨울철 태양의 고도와 낮의 길이는 감소합니다. 해서 기온의 연교차는 남반구와 북반구 모두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태양 고도와 낮의 길이가 증가 또는 감소하게 되는지를 간단한 기하학적 형태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지구 자전축의 경사각이 조금씩 변화하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왼쪽에는 22.1도에서 24.5도까지, 그리고 오른쪽은 21.5도에서 24.5도까지 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 각도는 공전궤도면의 수직축에 대한 기울기입니다. 자, 두 가지 가정을 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구는 원이다, 구형이다. 그리고 태양빛은 평행하게 들어온다 라는 가정입니다. 자, 만약 위도 파이도인 지점에 관측자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봤을 때 여기 있는 관측자가 위도 파이도에 있는 관측자입니다. 자,
머리 정수리를 이었을 때 하늘을 바라보는 지점을 천정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지평선이 존재합니다. 자, 북극은 어디 있을까요? 북극 쭉 여기를 연장했을 때 이렇게 천구의 북극이라고 표시되는 곳, 바로 여기가 북극성이 보이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와 90도 각도를 가진 지점, 바로 여기를 적도를 연장한 선, 천구의 적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도에 대해서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파이도입니다. 여기가 직각이고, 그러면 여기는 90-파이도입니다. 자, 그러면 요 각도 역시 나오겠죠? 이것도 파이도. 그러면 여기가 90-파이도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파이 위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태양빛은 어떻게 들어옵니까? 이렇게 평행하게 들어오지요. 즉 천구의 적도에 평행하게 태양빛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태양빛이 들어오는 각도, 즉 고도는 90-위도의 값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위도 파이에서 태양빛이 들어오는 각도, 고도는 90-위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다른 말로 남중고도라고 합니다. 즉 태양을 수직으로 바라봤을 때 고도는 이만큼, 이를 남중고도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지구 경사에 대한 그림은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림입니다. 아까도 봤겠지만 지구가 이렇게 있고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으며 여름철과 겨울철에 각각 원일점과 근일점에 위치하고 있다. 이런 그림을 보셨을 겁니다. 비슷하게 나타내자면 가장 위에 있는 요 그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지구의 자전축을 수직으로 세웠을 때를 생각해 보게 되면 좀 그림은 달라지게 되겠죠. 현재는 공전궤도면에 대해서 수직한 축에 대해 23.5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축을 세우게 되면 아래와 같은 그림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즉 여름철에는 태양이 이렇게 북반구 쪽에서 그 햇빛을 쏘는 형태, 겨울철에는 남반구 쪽에서 햇빛을 쏘는 형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것을 크게 그려보면 춘하 추동, 춘분, 하지, 추분, 동지 때 지구와 태양의 상대적인 위치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춘분 때나 추분 때는 큰 차이가 없겠지만 하지 때 태양빛이 이렇게 들어온다고 했었죠. 그러면 지구에서 바라봤을 때 천구상의 태양의 위치는 여기 하지점에 위치하게 됩니다. 자, 반대로 동지 때는 태양빛이 이렇게 남반구 쪽에서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그럼 지구에서 바라봤을 때 태양의 위치는 동지점에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지구의 자전축을 세워놨을 때 태양빛이 들어오는 각도는 각각 달라지게 됩니다. 특히 하지와 동지 때 말이지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지구는 구형이고 태양빛은 지구에 평행하게 들어온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추분 때는 태양빛이 적도와 평행하게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태양의 남중고도는 90-위도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아까 본 그림을 차용하자면 태양빛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점선을 따라 들어오는데 점선을 따라 들어오는 태양빛이 지평면과 이루는 각도는 90-위도입니다. 그래서 위도가 높으면 높은 지역일수록 추분 때 태양의 남중고도가 낮아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극지방에서 태양이 높게 뜨지 못하고 에너지를 많이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지 때는 아까 그린 그림처럼 태양빛이 23.5도만큼 북반구 쪽에서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 오른쪽처럼 나타나게 되는데요. 태양빛이 23.5도만큼 위쪽에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천구의 적도와 이루는 각도 역시 23.5도가 되겠죠. 지평면과 태양이 이루는 각도 H를 남중고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 사이의 각도는 90-위도였었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각도가 23.5도입니다. 그러므로 하지 때 태양의 남중고도는 90-위도 플러스 23.5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반대로 동지 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동지 때는 태양빛이 23.5도만큼 아래에서 남반구에서 들어옵니다. 자, 그럼 똑같이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 남반구 쪽에서 이렇게 들어오지요. 그리고 이 각도가 23.5도입니다. 아까 그랬듯이 지평면과 천구의 적도가 이루는 각도가 90-위도입니다. 그리고
요 각도가 23.5도이죠. 그러면 태양의 남중고도 H는 90-위도에 23.5도를 뺀 값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자전축 기울기가 24.5도로 증가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름철 태양의 남중고도는 90-위도 플러스 24.5도가 되고 겨울철은 90-위도 마이너스 24.5도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름철 태양의 남중고도는 증가합니다. 그러므로 낮의 길이도 증가하죠. 반대로 겨울철 태양의 남중고도는 감소하고 낮의 길이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전축 기울기가 증가했을 때 기온의 연교차는 커지게 됩니다. 남반구의 경우 여름과 겨울을 각각 겨울과 여름으로 바꿔서 대입을 하기 때문에 남북반구 모두 자전축 기울기가 증가했을 때 기온의 연교차가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연습해 보겠습니다. 그림은 지구 자전축 경사각의 변화입니다. 기역시기와 니은시기 그리고 현재를 비교하는 거네요. 현재와 기역시기, 기온의 연교차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기역시기는 현재보다 자전축 경사각이 작습니다. 그러므로 기온의 연교차도 작지요. 반대로 니은은 현재보다 자전축 경사각이 큽니다. 그러므로 기온의 연교차도 커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기역시기, 니은시기, 현재시기의 겨울철 태양의 남중고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기역시기는 기온의 연교차가 작습니다. 이는 여름철 태양의 남중고도가 지금보다 낮고 겨울철 태양의 남중고도가 지금보다 높음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니은시기는 기온의 연교차가 큽니다. 이는 여름철 태양의 남중고도가 높고 겨울철 태양의 남중고도가 낮음을 나타내지요. 자, 4번입니다. 지구 자전축은 공전궤도면의 수직축에 대해 23.5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21.5도에서 24.5도 범위에서 변하는데요. 자전축 기울기는 지평면 관측자 태양 방향의 사이각인 고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중 태양이 가장 높게 떴을 때의 고도를 남중고도라고 하는데요. 태양의 남중고도는 90도에서 위도를 뺀 값에 자전축 경사를 더하고 뺀 범위 내에서 결정이 됩니다. 식으로 쓰면 남중고도 H는 90-위도 플러스 마이너스 자전축 기울기입니다. 그러므로 자전축 기울기가 크면 여름철 태양의 남중고도는 높아지고 겨울철 태양의 남중고도는 낮아집니다. 태양은 1시간에 15도씩 움직이므로 남중고도가 높을수록 태양이 지평선 위에 떠있는 시간, 낮이 길어집니다. 반면 지구 자전축 기울기가 24.5도가 되었다면 여름철 태양의 남중고도는 지금보다 높아지고 낮은 길어집니다. 겨울철 태양의 남중고도는 낮아지고 낮은 짧아지겠지요. 그러면 기온의 연교차는 지금과 비교하면 더 커질 것입니다. 남반구도 계절은 존재하므로 남반구 기온의 연교차도 더 커집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공전궤도 이심률의 변화입니다. 타원의 경우 이심률은 얼마만큼 찌그러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값인데요. 0일 때 원이고 1일 때 직선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타원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이심률을 갖지요. 그래서 1로 갈수록, 즉 값이 클수록 찌그러진 타원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현재는 근일점과 원일점이 존재하는 타원 궤도인데요. 만약 공전궤도 이심률이 감소하게 되면 공전궤도는 원궤도로 됩니다. 그러면 근일점은 현재보다 멀어지고 원일점은 현재보다 가까워집니다. 북반구의 경우 근일점일 때 겨울, 원일점일 때 여름이지요. 근데 근일점이 멀어졌다라는 것은 겨울철 기온이 현재보다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원일점이 가까워진다라는 것, 여름철 기온이 현재보다 높아짐을 나타내죠. 따라서 이심률이 감소하게 되면 북반구의 경우 기온의 연교차는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림으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현재 두 가지 궤도가 있는데요. 자, 왼쪽에 있는 타원 궤도가 현재,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동그란 궤도가 이심률이 작아졌을 때입니다. 다른 조건의 변화가 없을 때 이심률이 작아지게 된다면 북반구의 경우 여름철 태양까지의 거리는 현재보다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겨울철 태양까지의 거리는 현재보다 멀어지죠. 즉, 더 뜨거운 여름과 더 차가운 겨울이 되기 때문에 기온의 연교차는 커지게 됩니다. 자, 여기 그림에서도 타원 궤도와 원궤도일 때 북반구의 연교차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 더, 남반구의 경우 기온의 연교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것 또한 여러분들이 추리를 해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번입니다. 티코 브라헤의 관측과 케플러의 계산으로 인해 지구의 공전 궤도가 타원 궤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타원이 얼마큼 찌그러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정도를 20률이라고 하며 0에서 1 사이의 값을 그 범위로 갖습니다. 0에 가까울수록 원이, 1에 가까울수록 직선형 궤도가 나옵니다. 다른 조건들이 동일할 때 지구 공전 궤도 20률이 작아진다면 원 궤도에 가까워졌다는 말이 되겠죠. 그러면 근일점에서 태양과의 거리는 지금보다 멀어지고 원일점에서 태양과의 거리는 가까워집니다. 북반구 기준으로 근일점일 때 겨울이므로 겨울이 지금보다 더 추워진다는 말입니다. 여름은 지금보다 더워지겠네요. 정리하면 공전궤도 20률이 작아지면 북반구 기온의 연교차는 지금보다 커집니다. 자, 그림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차 운동에 의해서 지구 자전축이 현재와 반대 방향일 때, 자, 이때 다른 조건들은 동일하다라는 가정을 갖게 됩니다. 자, 그때 북반구 기온의 연교차는 지금보다 커집니다. 자, 왜냐? 근일점일 때 여름이 되었기 때문이죠. 자, 현재보다 자전축 기울기가 경사가 커지게 된다면 여름철 태양의 남중고도는 높아지고 겨울철 태양의 남중고도는 낮아졌었죠. 그래서 기온의 연교차는 커지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지구 공전 궤도 20률이 현재보다 작아진다면, 그러니까 원궤도가 되었을 때 근일점의 거리는 현재보다 멀어지고 원일점의 거리는 가까워집니다. 북반구의 경우 근일점에서 겨울, 원일점에서 여름이기 때문에 기온의 연교차는 더 커지게 됩니다. 자,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이 주어지고 다른 조건들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북반구 또는 남반구 기온의 연교차는 현재보다 커질지 작아질지를 묻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자, 연습해 보겠습니다. 그림가는 현재의 지구 자전축 방향과 공전궤도, 그리고 나는 현재와 비교한 서로 다른 시기 A, B의 자전축 경사각과 공전궤도 20률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현재와 B 시기의 여름철 태양의 남중고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B 시기는 자전축 경사각이 현재보다 작습니다. 그러므로 여름철 태양의 남중고도는 현재보다 낮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와 B 시기를 비교해 봤을 때 기온의 연교차는 어떻게 될까요? 여름철 태양의 남중고도가 낮고 겨울철 태양의 남중고도가 높기 때문에 B 시기는 현재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작아집니다. 자, 세 번째, 근일점까지의 거리 A와 B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A는 B보다 20률이 큽니다. 그러므로 더 찌그러진 형태지요. 그러므로 근일점까지의 거리는 A 시기가 더 가깝습니다. 자, 북반구에서 A, B 시기의 기온의 연교차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다른 조건들이 동일할 때라고 하겠습니다. 자, 현재 그림 가는 20률이 B 시기일 때를 말합니다. 자, 그럼 A 시기일 때 20률이 지금보다 더 커졌지요? 그럼 그림은 어떻게 그려지게 될까요? 자, 요렇게 극단적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즉, 근일점은 더 가까워지고 원일점은 더 멀어지게 됩니다. 즉, 겨울철 기온은 지금보다 올라가고 여름철 기온은 지금보다 내려갑니다. 그러므로 기온의 연교차는 A 시기가 B 시기보다 작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해보겠습니다. 지구 공전궤도 20률의 변화와 자전축 기울기의 변화입니다. 자, 보통 주기가 나오는데 공전궤도 20률의 변화는 10만 년 정도의 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전축 기울기의 변화는 약 4만 1000년 정도의 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더 많이 변하는지, 어느 것이 급격하게 변하는지를 알고 있다면 이 두 가지를 충분히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A는 자전축 기울기의 변화, B는 공전궤도 20률의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10만 년 후 근일점에 위치할 때 우리나라의 계절은 다른 조건들이 변하지 않았을 때 어떨까요? 자, 계절을 결정하는 것은 자전축의 방향입니다. 자전축의 방향은 여기에서 언급되지 않고 불변한다라는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근일점에 위치할 때 우리나라, 그러니까 북반구의 계절은 겨울이 됩니다. 자, 스몰 a 시기와 현재 우리나라 기온의 연교차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스몰 a 시기는 현재보다 자전축 기울기가 큽니다. 그러므로 기온의 연교차는 커지겠죠. 자, 그런데 공전궤도 20률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자, 여기에는 한 가지 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지구과학에서 이렇게 문제를 물어볼 때 한 가지 요소는 다른 한 가지 요소를 상쇄하게끔 나오지 않습니다. 즉, 한 가지 요소가
기온의 연교차를 크게 만들었다면 다른 요소 역시 연교차가 크도록 변하게 세팅이 됩니다. 나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A식이 한번 공전궤도 이심률을 보겠습니다. 현재보다 이심률이 작습니다. 즉 원궤도라는 의미입니다. 원궤도라는 것은 근일점이 현재보다 멀고 원일점이 현재보다 가깝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원일점일 때 북반구는 여름이죠. 근데 이게 더 가까워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여름철 기온은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공전궤도 이심률의 변화를 보더라도, 자전축 기울기의 변화를 보더라도 A시기 때는 우리나라의 기온의 연교차가 현재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태양의 활동입니다. 태양 안에는 흑점이 있는데요. 흑점이라는 것은 자기장이 굉장히 강해서 자기장의 뭉침으로 인해 태양 안에 있던 열 에너지가 바깥으로 나오지 않은 지점입니다. 그러면 흑점이 많이 있다는 것은 태양의 활동이, 태양의 자기력이 강하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죠. 반대로 흑점이 줄어들게 되면 태양의 활동이 줄어들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태양의 활동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은 태양 복사 에너지가 감소했다는 것을 말하죠. 태양 복사 에너지가 감소했다면 다른 조건들의 변화가 없을 때 지구에 도달하는 에너지가 줄어들게 돼서 지구 기온이 내려가게 됩니다. 이것이 실제로 17세기 중반에서부터 18세기 초반에 소빙하기를 유발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림은 태양 활동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주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1650년에서부터 1700년대까지 적었던 시기에 이때가 쫙 나오죠. 이때를 몬더 극소기라고 합니다. 흑점의 개수가 적었기 때문에 태양 활동도 약했고 지구에 도달하는 에너지량도 적었습니다. 그래서 지구 기온이 조금씩 떨어지고 이로 인해서 경신대기근이라든지 을병대기근 또는 아일랜드나 프랑스에 있던 혁명, 기아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현상들이 계속해서 유발됐던 시기가 바로 17, 18세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난이도 있는 문제로 연습해 보겠습니다. 그림은 밀란코비치 주기를 이용해서 위도별로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량의 편차, 자, 편차라는 개념이 나왔죠. 그림에서 북반구는 7월에 여름이고 1월에 겨울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남반구는 어떨까요? 7월에 겨울, 1월에 여름이 되겠죠. 자, 첫 번째입니다. 7월에 30도 S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량을 A시기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7월에 30도 S는 여기죠. A시기를 보니까 편차가 플러스입니다. 편차가 플러스라는 것은 현재보다 많은 에너지가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1월에 30도 N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량을 A, B 시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1월에 30도 N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량 A 시기 때는 마이너스 20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B 시기는 어떻습니까? 0에서 10 정도죠? 그러므로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량은 B가 더 많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30도 S에서 기온의 연교차를 A, B 시기에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30도 S에서 그러니까 1월달 여름이죠? 자, 여름철에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적게 들어왔습니다. 더 온도가 낮았다는 얘기입니다. 7월 겨울에는 많이 들어왔죠? 그럼 이때 기온의 연교차는 작은 편이었을 것입니다. B 시기를 보겠습니다. 자, B는 1월 달에 플러스입니다. 즉 남반구의 여름철에 더 많은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왔다는 얘기죠. 자, 7월 남반구의 겨울철엔 마이너스입니다. 적게 들어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B 시기는 기온의 연교차가 컸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하나 점을 찍어가면서 남반구, 북반구를 비교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할 때 난이도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6번입니다. 태양은 흑점이라고 하는 까만 점들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점이 아니고 주변보다 표면 온도가 낮은 지점인데요. 태양 내 자기장의 얽힘에 의해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가 작아 우리가 볼 때 검게 보일 뿐이랍니다. 태양의 흑점은 11.2년 주기로 증감을 반복합니다. 흑점이 많을 때는 자기장이 강할 때로 태양 활동이 활발한 때입니다. 지구에 들어오는 에너지가 많지요. 반대로 흑점이 적으면 지구에 들어오는 에너지가 적습니다. 17세기 중반에 태양 흑점이 50여 년 동안 적었던 때가 있는데 이를 몬더 극소기라고 합니다. 흑점 수가 적었으므로 지구로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줄어들고 이때 기온이 하강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를 소빙하기라고 하지요.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아까 봤던 그림입니다. 공전궤도 이심률의 변화와 자전축 기울기의 변화입니다.
아까 들어봤던 사람들은 충분히 따라올 수 있을 겁니다. 공전궤도 20률은 10만 년의 주기를 가지고 자전축 기울기는 약 4만 1000년의 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A가 자전축 기울기의 변화, B가 공전궤도 20률의 변화라고 볼 수 있지요. 자, 그럼 보기 보겠습니다. 기억. 자전축 기울기의 변화는 B이다. 자, 맞지 않는 설명입니다. 자, 니은. 10만 년 후 근일점에 위치할 때 우리나라는 겨울이다. 자, 10만 년 후 근일점입니다. 그러면 거의 현재와 비슷한 상황이죠. 근데 자전축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상황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그때 겨울입니다. 자, 디귿. 우리나라에서 기온의 연교차는 현재보다 A시기에 커진다. 자, A시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전궤도 자전축 기울기는 커지고 공전궤도 20률은 작아졌습니다. 원형궤도를 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기온의 연교차는 현재보다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답은 4번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그림가는 현재 지구의 공전궤도와 자전축 경사 방향을 나는 공전궤도 20률의 변화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보기 보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기억. 가에서 지구가 근일점에 위치할 때 우리나라는 겨울이다. 자, 근일점일 때 북반구 기준 자전축이 이렇게 등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겨울입니다. 원일점 거리는 현재보다 A시기가 멀다. 자, A시기를 봤을 때 20률이 현재보다 큽니다. 더 찌그러진 타원이라는 얘기죠. 타원이라는 얘기는 근일점까지의 거리는 가깝고 원일점까지의 거리는 먼 상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니은도 맞습니다. 디귿. 우리나라에서 기온의 연교차는 현재보다 B시기에 크다. 다른 조건들이 동일할 때 B시기, 자, 20률이 현재보다 작아졌습니다. 원궤도를 돌고 있다는 얘기죠. 자, 원궤도를 돌게 되면 근일점까지의 거리는 현재보다 멀어집니다. 즉, 겨울철일 때 태양보다 멀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더 추워진다는 얘기예요. 자, 원일점일 땐 어떻습니까? 태양과 가까워진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여름철에 더워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기온의 연교차는 B시기가 더 크게 됩니다. 그러므로 답은 기억, 니은, 디귿 3번입니다. 그림은 현재와 A시기에 근일점에 위치한 지구의 모습과 지구 공전궤도 일부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 골라보겠습니다. 지구 공전궤도 20률은 현재가 A시기보다 크다. 자, A시기의 근일점인데 근일점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것은 더 찌그러진 타원이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공전궤도 20률은 A시기가 더 큽니다. 자, 니은. 현재 북반구는 근일점에서 겨울철이다. 자, 북극축 태양을 등지고 있습니다. 자, 디귿. 지구가 원일점에 위치할 때 지구가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은 현재가 A시기보다 많다. 자, 원일점에 위치할 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현재가 더 둥근 궤도이기 때문에 비교적 태양과 가깝습니다. 근데 A시기는 찌그러진 타원 궤도이기 때문에 태양으로부터 멀겠죠. 그러므로 지구가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량은 현재가 A시기보다 많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 4번입니다. 자, 그림 가와나는 지구 공전 궤도면의 수직 방향에서 바라봤을 때, 그러니까 위에서 바라본 겁니다. 지구 중심을 지나는 지구 공전 궤도면의 수직축에 대한 북극의 상대적인 위치를 나타낸 것입니다. 현재와 13,000년 후가 되는데요. 이걸 옆에서 본 모습으로 따로 그려보겠습니다. 그럼 북극이 태양을 등지고 있죠? 요런 모습이란 얘기입니다. 자, 원일점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요런 모습입니다. 자, 13,000년 후엔 어떻습니까? 근일점일 때 북반구가 태양을 바라보는 방향, 그리고 원일점일 때 북반구가 태양을 등지는 방향이 나타나게 됩니다. 보기 보겠습니다. 기억. 가에서 지구가 근일점에 위치할 때 북반구는 겨울이다. 자, 축이 태양을 등지고 있죠? 니은. 우리나라 기온의 연교차는 가보다 나에서 작다. 자, 나에서는 근일점일 때 북반구는 여름, 원일점일 땐 겨울입니다. 그러므로 연교차는 나에서 커집니다. 디귿. 남반구가 여름일 때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는 가보다 나에서 길다. 자, 남반구가 여름일 때라고 했습니다. 자, 가에서 남반구가 여름일 때는 근일점이 있을 때입니다. 나에서 남반구가 여름일 때는 원일점이 있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는 가가 나보다 짧습니다. 자, 그래서 디귿의 설명 맞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그림은 현재 지구와 지구의 공전 궤도와 자전축 경사를 나타낸 것입니다. A는 원일점 거리,
B는 근일점 거리, 세타는 지구의 공전 궤도면과 자전축이 이루는 각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세타입니다. 우리가 흔히 자전축 기울기를 얘기할 때 몇 도 몇 도다 라고 얘기를 하죠. 사실은 이 각이 여기 세타가 아니라 공전 궤도의 축으로부터 거리를 의미합니다. 바로 여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가 몇 도다 몇 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타라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90 마이너스 궤도 경사라고 할 수 있죠. 대략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그냥 대충 알아 먹으세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기억, 세타가 일정할 때 A-B가 커진다. 자, A-B가 커진다 라는 것은 공전 궤도면이 훨씬 타원형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랬을 때 북반구 중위도에서 기온의 연교차는 작아질 것이다. 자, A-B가 커진다라는 것은 원일점까지 거리가 늘어난다는 것을 말하죠. 그럼 여름철 기온이 현재보다 낮아짐을 말합니다. 자, 겨울철은 어떨까요? 반대로 가까워지니까 온도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때 기온의 연교차는 작아질 것입니다. 자, 니은 A, B가 일정할 때 세타가 커진다. 자, 세타가 커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하는 자전축 기울기가 작아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전축 기울기가 작아졌을 때 남반구 중위도에서 기온의 연교차는 작아집니다. 자, 디귿 보겠습니다. 세타가 커지면, 그러니까 자전축 기울기가 작아지면 우리나라에서 여름철 태양의 남중고도는 현재보다 높아질 것이다. 자, 90 마이너스 위도 플러스 경사가 되겠죠? 근데 경사가 작아졌습니다. 그러면 여름철 태양의 남중고도는 현재보다 낮아집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1번입니다. 그림 가는 지구 공전궤도 20유리 서로 다른 A와 B 시기의 지구 공전궤도를 나는 지구 공전궤도면의 수직 방향에서 바라본 지구 중심을 지나는 공전궤도면의 수직축에 대한 북극의 상대적인 위치, 기역과 니은을 나타낸 것입니다. 기역과 니은은 각각 A와 B 시기의 원일점에서 지구 북극의 위치입니다. 자, 문제가 조금 곤란하게 나왔는데요. 자, 이것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역 A일 때 원일점에서 북반구는 여름철이다. 자, A일 때라고 했습니다. A 시기 때 태양 방향이니까 태양 방향 요 방향이겠죠? 자, 근데 중심에서부터 북반구 축은 더 왼쪽에 있습니다. 그럼 그림을 그려보자면 요 상태가 되겠죠? 그때 북반구는 겨울철이 됩니다. 자, 니은 근일점에서 1일 동안 지구에 입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은 A보다 B일 때 많다. 자, A일 때는 둥근 궤도, B일 때는 타원 궤도입니다. 그럼 근일점일 때 태양과의 거리는 B일 때가 더 가깝겠지요. 자, 가깝다라는 것은 지구에 입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량도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니은은 맞습니다. 디귿 30도 N에서 기온의 연교차는 A보다 B일 때 크다 라고 했습니다. 자, 30도 N이면은 북반구죠. 자, 북반구에서 보겠습니다. 자, 이때 보겠습니다. 자, B식의 태양 방향도 봤을 때 여기입니다. 그러면 B식의 원일점에서 이렇게 지금 기울어진 상태입니다. 즉 원일점에서 A식이 B식이 모두 북반구는 겨울입니다. 그런데 태양과의 거리는 B식이 원일점일 때 더 멀지요. 그러니까 겨울이 춥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겨울이 춥다면 여름은 어떻게 될까요? 여름은 더 덥겠죠. 그래서 기온의 연교차는 B일 때 큽니다. 자, 그러므로 답은 니은 디귿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파트 내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두 번째로 어려운 내용이다 보니까 많이 공부하고 연습을 하더라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질문을 통해서 또는 토론을 통해서 서서히 내용에 다가가다 보면 오히려 이해하고 났을 때 쉽게 풀리는 파트가 여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수업 들어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